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타큐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훈 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기다 자본소득과세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일반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방안 마련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거론이 됐는지 정태근 이사께 들어보죠. 사실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보게 되면 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건데 결론적으로 글쎄요, 이게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명확한 구분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주주 보호 방안인데, 아시다시피 상법 제382조의 3에 보게 되면은 이사 같은 경우에 충실 의무가 회사에 위한 어떤 직무에 좀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겠다, 그리고 확대 검토하겠다, 상법 개정을 통해서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기업의 어떤 그 합병이라든지, 그리고 분할 과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물적 분할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유상증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주주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나 어떤 선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상 확대로 인한 어떤 부작용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법률적으로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일반 주주인데요. 일반 주주의 개인만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펀드라든지 타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일반 주주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주였던 대상 선별이라든지 범위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타기업이라든지 펀드를 포함하게 되면은 이게 아시겠지만 적대적 M&A라든지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지금도 고려한이라는 회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지금도 기업들인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변수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과연 주주들한테 이익이 될까?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봐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견제를 하되 저는 개인적으로 간섭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 경영의 어떤 적대적인 의도는 배제를 해야 되는데, 적대적 의도에 대한 어떤 명확한 구분이 사실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반 주주였던 구분만 하더라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올해 상법 개정으로 마무리가 된다? 그거는 저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법률가라든지 입법관리자의 몫이기 때문에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 주주 입장,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개인적으로 미국식의 어떤 주주 환원책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일단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주주 환원책, 연말에 자사주 매입을 큰 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배당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장치, 그게 안 된다라면은 일시적으로라도 조금 이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 것이 아마 좀 더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실내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상 최대인 8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시였던 주주 환원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와 포함해서 금융투자소득세, 일단은 유예가 지금 쉽지 않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데, 어제 장 후반 쪽에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악재로 작용이 됐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야당에서 어쨌든 한 달간 또 유예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장 후반 좀 주세 영향을 저는 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해서 증시가 위축이 되는 그런 상황은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내 증시 상위 1% 고액 투자자의 어떤 국내 주식 보유 가치가 53%가량입니다. 그럼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거래세,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세, 또 이분들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적 대상이 될 거거든요. 거기에 건보료, 3중 4중에 대한 과세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분들이 과연 증시에서 이탈을 안 하게 될까요?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매도 자금이 나오게 된다면 증시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된다면 국민연금 같은 이런 공적연금 같은 경우도 투자 손실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거에
ELW 시장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2005년도에 도입을 해가지고 홍콩 주식 다음으로 큰 시장이 좀 있었는데 파생 상품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1,500만 원이라는 증거부금을 도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입을 해서 거래대금이 10분의 1 토막이 나게 되면서 거의 시장이 죽어버린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라도 그렇게 된다라게 되면은 모든 투자자에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어제 얘기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거는 시행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고요. 이거 사실 개정을 하게 되면 변호사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주주에게 결과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조치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셨고요. 금투세는 폐지 쪽으로 정부도 분명하게 밝혔고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론 실적 좀 전에 나왔습니다. 깜짝 실적을 내놨습니다. 직전 분기 실적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좋게 내놨습니다. 모건스탠리 머쓱하게 됐습니다. 반도체 시황도 좋게 우리가 지금 평가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받을지 조진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모건스탠리 실적을 잠깐 이제 요약을 하면 모건스탠리 자체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를 갖다가 대단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매출 가이던스 아주 좋았는데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생각보다 아까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건스탠리 입장에서 이제 SK하이닉스를 타겟을 해서 반도체 경기가 이제 안 좋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갖다가 2단계나 낮추면서 그 목표 주가를 갖다가 절반으로 반토막 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제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0%까지 떨어졌다가 마감으로 한 6% 떨어진 걸로 SK하이닉스까지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큰 충격을 받았고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일부 좀 그날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어떤 시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날 이제 모건스탠리가 이제 추석 9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한국 사람이 보고 썼는데 왜 추석날 발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발표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장 시작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이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날 이제 트렌드포스가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틀렸다라고 이제 보고서를 또 냈어요. 물론 트렌드포스의 이제 보고서에 모건스탠리 나오지 않는데 정확한 여러 가지 이제 수치를 보면은 모건스탠리를 타겟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니네 너무 과도하게 비관적이야라고 이제 트렌드포스가 얘기했고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노무라 증권에서 동일하게 비슷하게 야 반도체 경기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동일하게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크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너무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지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마이크론까지 내년까지 HBM 다 완판을 했어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모건스탠리는 수요가 너무 적다. 수요가 적다는 이름으로 공급 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 잘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제 모건스탠리 보고서로 실적이 이제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안 좋았는데 그리고 한 주 동안 주가가 많이 좀 올라가긴 했죠. 오늘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장 마감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엔비디아나 이제 마이크론이나 서부에 있기 때문에 동부에서 주시장 마감하고 나서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서부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장 마감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14% 제가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마지막 확인한 건 장 시간의 거래 14% 마이크론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더불어서 주가가 이제 아주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아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HBM 납품을 못하는데 삼성전자 영향이 있냐? 당연히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마이크론이 SSD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썼는데 그걸 SSD로 다 바꿨습니다. SSD가 이제 10억 달러를 분기상 최초로 이제 매출 올렸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 반도체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 SSD는 이제 1등이 당연히 삼성전자인데 HBM과 무관한 삼성전자 경쟁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기댈 곳은 HBM은 아니지만 SSD라는 전망은 계속 있었어요. 그렇다면 마이크론 실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SSD도 아주 좋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개장을 하면 SK하이닉스는 더 점프할 것이고 삼성전자도 그 못지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도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매도에서 매수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매수로 전환할 걸 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결국에 이제 미국이 빚것을 내렸기 때문에 환율도 내려간다.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1,330원이었다가 1,200원 옛날에 정상적인 말보다는 보편적 환율이 1,200원이었기 때문에 1,200원대로 초반으로 내려간다면 앉아서 10%의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에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분기에 이어서 내년 2025년도 강한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14% 넘게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정말 반등다운 반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권가에선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투자 전략은 반종민 소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밸류업 지수가 좀 잘 돼서 좀 그 증시에 부양할 수 있는 역할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편입 종목 전일 보니까는 좀 편입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좀 엇갈린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오히려 기업 그 포함된 기업 쪽에 반 정도는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성공적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인식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업계별로 지금 선정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에 대한 시각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이 1.5% 미만인 기업들이 또 절반이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한 의견이 계속 분분히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주환원에 적극적이었던 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가 빠진 것이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에 그 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게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밸류업 프로그램과 현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에도 그럼 여태까지 지금 뭐 한 거냐? 그렇게 이제 계속 좀 우리의 의견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뭐 한 거냐? 이러한 내용들도 좀 같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그 밸류 지수를 좀 판단을 해봤을 때 결국 이제 기업마다 차이가 좀 굉장히 좀 존재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 기대되거나 배당 위주에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나중에 ETF시 굉장히 좀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의외인 기업들 그러니까 시젠이든 그 SM이든 JYP가 들어간 것은 다소 의외거든요. NC소프트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경영적인 그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잘 나눠서 죄송합니다.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 때 이제 뭐 거래소 밸류업 지수 산출 방법론이 좀 게재가 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ETF에 대한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11월 때 이후로부터 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기업 밸류업 지수에 대해서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근을 한다 하면은 산업 성장이든 배당이든 주주 가치 제고 등을 고려를 했을 때 현대차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동서 S1의 경우에는 신규 매수 접근은 좀 가능한데 현대차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밤에 미국 자동차에 대해서 그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또 의견을 냈거든요. 도대체 모건 스탠리가 왜 그러는지 도대체 모르긴 하겠지만 포도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이 의견에 대해서는 또 중국 시장이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좀 현대차에 대해서는 계속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계속 좀 유효하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융주의 경우에는 결국 배당 매력도나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 시 매수 관점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까 화면에도 이제 KB금융 나오던데 KB금융은 밸류업 지수에서 빠졌죠. 뭐 작년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밸류업 내용 정책들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러는데 첫 번째인 만큼만 상반기까지로 좀 확대해서 유연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다음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K-뷰티 열풍에 힘입어서 한국 상품의 해외 직접 판매, 즉 역직구죠. 역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신기록을 썼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하청환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게 오늘 뭐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매년 이제 최대치를 좀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이제 해외에서의 수요도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한 23%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역과 이제 상품이 어떤 게 팔리는 게 중요하죠. 과거에는
이제 대기업 중심의 이 대규모 브랜드가 조금 많이 팔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뭐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중소형 브랜드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소비의 패턴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SNS 채널과 쇼폼으로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그런 소비층 자체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역직구 쪽에서는 일본이 가장 비중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쪽과 이 이슈가 좀 신문에 많이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VT라든지 일본발에서 뭔가 좀 잘 해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한번 좀 수급이 쏠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수출입 데이터에서도 가장 주요하게 지금 이벤트를 반영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까지는 좀 같이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지준율 인하 관련된 이슈로 중국 화장품 쪽은 상당히 좋았고 오히려 미국발 그리고 이제 일본발 종목군들이 좀 빠졌는데요. 오히려 하락시 매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플랫폼이나 이렇게 시장 자체가 커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화장품주를 투자하실 때 단기적으로 주시를 하셔야 되는 건 연말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당연히 데이터는 잘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선행적으로 먼저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뭐 10월, 11월 넘어가면서 수출 데이터가 좀 일부 꺾이면 단기적인 소비 시즌이 지나감에 따라서 약간의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잘 대응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박정원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상향 조정 리포트가 없는 가운데 하향 리포트로는 하나머티리얼즈와 심택에 대한 증권가 분석이 나왔고요. 유지보고서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그리고 셀트리온과 현대오토에버를 주목한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전방산업 수요 둔화가 지속되는 심택의 목표가로 38,000원 제시됐고요. IBK투자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올해 3분기 실적은 이전 전망 대비해서는 하향 조정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장기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며 30만 원의 목표가 이어간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머티리얼즈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은 하나머티리얼즈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가는 45,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승 여력은 40.2%로 진단됐는데요. 고객사 수요 감소 영향으로 하반기 추정치가 조정됐다며 최근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올해 실적은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요 개선과 영업이익률 20% 이상의 수익성 기록이 주가 반등의 핵심으로 판단하면서 반도체 공정의 이 핵심 부품인 SiC나 링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은 이상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고서입니다. IM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진펜트라의 속도와 CDMO 사업의 목적을 주목해 봐야 한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가 26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하반기 진펜트라의 매출과 CDMO 사업의 확대 그리고 신약이나 밸류업 관련 내용의 기관 NDL이 진행됐다면서 셀트리온의 후속 파이프라인 출시를 기대했고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편입이 결정된 만큼 캐페스 투자 그리고 신약 개발을 통한 성장을 준비하면서도 이 매출의 30% 내외를 현금 배당에 사용할 계획으로 향후 수급적인 측면에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 시장 규제 당국이 현대차 인도 법인의 기업 공개 예비 서류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역내 증시 입성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자, 현대차가 인도 시장을 사로잡고 그 성장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향후 전망 정태근 이사께 들어보죠.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좋은 이슈긴 하지만 주가에 대한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인도 시장, 뭐 세계 3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부분들은 뭐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한 어떤 점유율 확대 같은 경우는 2025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슈와 관련돼 가지고 인도에 진출해 있는 부품사와 관련돼서 단기 변동성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동반 진출한 부품 벤더사 같은 경우에 화신, 서현이와 MVH 코리아
코리아, SL, 성화이텍, HL만도, PHA, 코리아 FT 같은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중에서 그 인도 매출이 10%가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화신, 서현이와 MVH, SL, 성화이텍 같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단기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인도 IPO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물론 밸류 주시에 포함이 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가까운 미래에 있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단기간에 좀 쉽지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연말 배당 시즌에 다가가게 되면서 이 밸류 부분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때 가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보다는 부품주 쪽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셨네요. 현대차가 1996년에 처음으로 인도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첸나이에 공장 막 확대하고 있죠. 저도 한번 가보긴 했습니다만 28년 만에 인도 법인 IPO가 추진되고 있는 건데 성공적인 결과 거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공시 하나 보겠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입니다. 고려 아연 관련해서 최윤범 회장의 지분 감소 공시가 나왔습니다. 2,100억 원 규모이고 어젯밤에는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 66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올린다. 이것도 나왔단 말이죠. 우리 조진 대표한테 들어볼게요. 일단 이 공시 자체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공시에서 이제 아까 형식적으로는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최씨 일가가 다 고려아연의 지분을 갖다 매도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 형식적인 거고 왜 그 매도 공시가 나왔냐면은 기존의 그 최윤범 회장과 그다음에 영풍의 이제 장병 회장 일가가 연대를 해서 고려아연을 갖다가 경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양 가문이 이제 서로 이제 적대적으로 경영과 분쟁을 하다 보니까 연대를 갖다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수관계가 이제 끝났다라는 차원에서 매도 공시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양측이 연대했던 것이 이제 해제됐기 때문에 다시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공시가 나왔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잘못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양측의 어떤 경영권 분쟁은 잘 아실 텐데 최근에 나온 이슈는 이제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가로 이제 공개 매수 단가를 갖다 상향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풍기나 MBK 입장에서는 고려아연에 투자했던 고려아연의 경영진 최윤범 회장이 원아시아 파트너스에다 4천억 정도 이상의 투자를 한 것인데 왜 관계 없는 원아시아 파트너에 투자를 했느냐 여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 제기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분 7% 갖고 있는데 양측에 33% 갖고 있는데 7%는 캐스팅 보트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김범수 카카오장의 백기사 역할을 했고 이것이 공시 불성실 공시로 인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김범수 의장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국민연금이 최윤범 회장에 대해 지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윤범 회장도 마찬가지로 영풍이 지금 2명의 공동대표에서 구속됐는데 어떤 명의로 지금 그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걸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기 역시 여론몰이를 보시면 되겠고 MBK가 공개매수 단가를 75만 원 상향을 했는데 개인 투자 시청하신 개인 투자자들의 권유하기로는 만약에 일정 이상 수익을 거뒀으면은 수익 거둔 건 많고 만족을 하시고 매도하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는 계속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 여유 자금의 20% 갖고 있다가 이런 이슈 터질 때 투자하셨다가 그 나오면은 10% 20% 나오면은 바로 수익을 갖다가 실현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내용처럼 공개 매수가가 이제 확실히 상향 조정됐는지 여부 오늘 장중에 발표가 될지 한번. 아니요, 이거는 확정적으로 확정입니까? 공시까지 추가 공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영풍 정밀도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네. 고려아연은 7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또 영풍그룹주와 고려아연의 주가 흐름 잘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가 유효하겠다라는 조진 대표님의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 만나보시죠. 호주의 조선 방산업체 오스탈에 대한 하나오션의 인수 추진이 중단이 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말 오스탈에 약 9,300억 원 규모의 인수 제안을 한 바 있었는데 자, 인수 무산이 주가에 미칠 영향 반정민 소장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시적으로 출렁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죄송합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오스탈 간의 그 수수료 관련된 이견이 좀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 오스탈 쪽이 그 미국과 호주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하나에 돌려주지 않겠다는 주장을 좀 했던 게 있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이 하나오션이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까지 돌려주지 않는데 불확실성 가지고 굳이 여기에서 계속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산된 부분들은
주가에 대해서 이슈로 눌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무산이 됐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조선업 쪽에 대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으로 지금 발전하게 된다 한다면은 이번 무산 말고도 하나오션은 다른 쪽에서 더 해올 수 있어라는 강한 의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미군 그 MRO 사업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해운사 머크와도 공급 기대감이 계속 좀 유효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만약 이제 신규 투자 관점으로 좀 불안하시다 한다면은 이달 말에 현대제철의 중국산 후판 반더핑 제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은 유상증자나 기존에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박스권 탈출을 이번에야말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선주 중에 제일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마지막으로 우리 개장 전에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하창원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급등을 했고 이제 반도체 지수도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종목군들에서의 변동성이 나올 텐데, 일단 야간 선물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플러스 0.2%인데 이제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미니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본회의를 좀 진행을 합니다. 이제 비쟁점 뭐 이런 처리 논란들이 있는데, 뭐 핵심 쟁점으로 뭐 딥페이크부터 시작해서 이런 좀 최근에 이제 테마성으로도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가 각종 행사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FMC 얘기들도 있지만 K 배터리쇼 27일까지 해서 끝나고요. 메타 커넥트가 오늘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도쿄 게임쇼가 29일까지 하기 때문에 각각의 요인들에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증시에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요일 개장 전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